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오늘 소수 의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민심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렸으면 하는 겁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소수 의견, 여러분 한 표 한 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시간 동안 선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우리 소수 의견의 어벤져스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별로인가요? 특히 우리 권 실장님하고 김세민 평론가는 뭐 회식 자리에서는 늘 옆에 계시지만 여기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 상당히 긴장됩니다. 제가 오늘 이겨야 되는데. 아, 이겨야 돼. 싸울 생각을 하시고 오셨군요. 네. 저는 계속 제 옆에 계시다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제 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가 머리가 좀 커서 멀리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멀리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김세민 평론가는 사실 여론조사 코너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밖에 계시면서 하실 말씀 그렇게 많으셨다면서요. 아우, 나 같으면 저기서 조금 더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주겠는데. 조금 더. 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오늘 그걸 한번 보죠. 기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분석. 네. 섭섭하다고 할까요? 좀 저희가 여론조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에 진행이 된 건데요.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연속 여론조사. 저희가 8주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연속으로 경남도지사 지지도 조사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입성이냐, 아니면 경남도지사를 2번 역임한 인물의 경남수성이냐. 김경수, 김태호, 김경수라는 두 인물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가족과 함께 8일 오전 경상대학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창원 용기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사전투표는 하지 않고 합천과 거창, 진주 등을 다니면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자, 8차 여론조사는 지난 6월 5일과 6일,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상 여론조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에 진행이 된 건데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8차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예, 마지막 조사입니다.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공표를 할 수 없는 기간 바로 전날 6월 6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김경수 후보가 56.2%가 나왔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34.7%, 김유근 후보가 3.3%, 업섬 잘 모른 부동층이 5.8%가 나와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21.5%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좁혀졌습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저희가 이제 8주 동안 조사하는 사이에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번 3차 때였나요? 네, 3차 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직후에. 그 이전에는 김경수 후보가 40%대 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김태호 후보는 3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김경수 후보는 급등을 해서 50%대 후반으로 뛰어올랐고, 김태호 후보는 20%대 후반으로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조사가 무려 5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어떤 격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경남도지사 선거에 이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자라고 기획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좀 멋진 장면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너무 격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니까 네. 섭섭하다고 할까요? 좀 섭섭해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사실. 할 맛이 안 났어요? 저는 정말로 재밌었거든요. 네. 내부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부라든지 그리고 서부 경남이라든지 지역별의 변화들이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되었어요.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태호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마지막 7, 8차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뒤집어서 6차에서는 조금 더 벌렸거든요. 서부 경남에서. 반면 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김경수 후보의 텃밭이잖아요. 근데 김태호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의 지지율 격차에서 그쪽의 민심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방금 또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 잣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 40대는 대북 문제보다는 네. 뭐 복지, 경제, 뭐 인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이렇게 판가름들을 하시는데 이제 50대, 60대 이상에 가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안보, 굉장히 예. 중요한 변수거든요. 이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 그것이 또 직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경남도에서 또 네, 볼 수 여론조사 있었다는 결과로. 것이죠.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8차까지 오는 동안 드루킹 네. 문제가 드루킹 네. 사건으로 김태호 후보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4차, 5차 조사가 5월 초인데요. 5월 초에 바로 드루킹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5월 14일 날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여야 특검 합의가 진행되죠. 이때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이다. 네. 출렁일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20%대로 그대로 쭉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출렁일 거다 이런 네. 예고편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네. 네. 이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초반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드루킹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루킹을 언급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방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라서 확실한 증거가 제시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평소에 어떤 이미지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11월에 급격하게 무너진 것은 그 전에 총선 때 여소야대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일거에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김경수 지사 후보라든가 그래서 그게 딱 터졌을 때 증거가 없더라도 좀 그럴싸한데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으면 아마 지지율이 많이 내려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 자,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뭐 이외에는 이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딱히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은 조금 답답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후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일 텐데요. MBC 경남 차원에서도 이 도지사 토론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김태호 후보 측이 현장에 집중하고 싶다라면서 두 차례 거절을 했고요. 결국 법정 토론회만 지난 7일 목요일에 실시됐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두 분의 공약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가져다 또 쓰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여론 조작이 대선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책임져야 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김태호 후보님께서 그 발언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부채 제로가 아니라 투자 제로였다. 또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예.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공약부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입니까? 전충일 날 충무탑에서 뵀었죠, 저를. 네네. 거기에 오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물론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활을 경험하기 하겠습니다. 위해 네네네. 들어갔다가 다친 제가 이름 앞전에 생각한 새누리당입니까? 하도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헷갈립니다. 저 우리 일반 도민들은 예.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도청 그 관용차 사용하셨고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했다는 부분, 김경수 후보님은 청와대로 가시고 김태호 후보님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가시고 경상남 도청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한홍 의원, 김 후보님의 대변인께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하시면서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홍보의 오류였을 뿐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먹는 문제를 그런 이념적 칼라로 봐서도 안 된다 이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경남 지역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단 한 분도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당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5년 동안에 세금을 138만 원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에 6개월만 포함이 되고 그 이유는 포함이 안 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뻔히 아시면서 아니 질문하시는 거 해명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그리고요? 네거티브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영 네거티브다. 자, 저희가 8차 동안 계속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사이에 풍파가 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아주 콕 집어서 경남 MBC 경남인데, 경남 MBC 여론조사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죠.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김태호 후보의 지지도가 좀 낮게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사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경남에서 19대 대선에서 본인이 득표를 한 만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를 받아라. 네. 그 말이거든요. 본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계속 받고 나머지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받되 잘라내서 버려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인지. 홍준표 대표를 그때 대선 때 지지를 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네. 달리 응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바로 있죠. 그거죠. 네,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거짓 응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가중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세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불가업 기간이 여론조사를 발표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문제냐면 구전 논리가 판을 치는데 네. 정확한 여론조사 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갔댄다. 다 따라잡았댄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조직력 강한 네. 그런 쪽에 유리하게 또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 네.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현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주 지지율을 발표를 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그 현 정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전화가 회사로 막 걸려와요. 네. 조작이다 하고요. 예, 조작이라고. 네. 정말로 그렇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 막 항의를 해요. 그것도 조작이다. 예, 그런가요? 그것도 조작이에요. 양쪽 다에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잘했다 이런 전화는 안 오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쪽 저쪽에서 다 공격을 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이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그 자체가 잘하고 중립적으로 있다. 하는 것이다. 네. 예. 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를 유포시키기에 바빴지 네. 그 회사가 어느 회사고 그 회사 전화번호 어디고 그걸 알아서 칭찬하진 내가 칭찬 않죠. 전화해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이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를 신뢰한다 한다. 라고 네. 대답을 했고 아닌 분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누군가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일 뿐이고요. 투표 결과도 아닙니다.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심이 담긴 한 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남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볼 텐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경남에서는 진보정당의 후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정당 단체장들이 뭐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진보정당 그 단체장 후보가 대거 출마를 했다. 이 얘기는 경남의 표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번 지난 6기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1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40명 출마해서 새누리당이 1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보면 자유한국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네. 전 지역에 모두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3명, 대한민국당 3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0명, 모두 63명인데요. 이 중에 여성 후보는 단 2곳, 통영의 대한민국당 그리고 김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당으로만 따져도 6개 당이거든요. 예. 훨씬 더 다양해진 거죠.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경남의 상징적인 지역 중심으로 1차 여론조사를 했었죠.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많은 창원, 그리고 동북권 중심 김해, 또 중서부 중심지인 진주 이렇게 3군데였는데 선거 앞두고 마지막 여론은 어떤지 이 세 지역의 2차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각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창원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죠. 5.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조진래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는 1.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죠. 현직 시장에다가 안상수 후보는 1.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진래 후보하고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네. 허성무 후보 1위와의 격차를 보면은 13.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합친 것이 1위와의 격차에서도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있고요. 네. 그래서 2차 결과에서도 허성무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예. 판세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장을 말씀해 드리면은 허성곤 후보가 소폭 내려서 59.1%가 나왔고요. 반면 정장수 후보는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는 10%대였는데 이번에는 4.2%포인트 올라서 23.8%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격차를 보면은 35.3%포인트인데 상당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한 30%포인트 격차가 나기 때문에 네. 이쪽 김해시장 같은 경우는 정장수 후보에게는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지금 진주시장 여기 선거에 박빙이죠? 여기 이 맞습니다. 지역? 예.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빙입니다. 예. 2차 조사에서는 조규일 후보가 44.5%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반면 갈상동 후보는 41.6%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막판 보수표가 어디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곳 중에서 진주가 가장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진주는 좀 박빙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정당 지지도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외교라든지 여러 어떤 정책적 효과에 의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신 기자님하고 김수민 평론가는 특별히 눈여겨본 지역구가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남 하면은 사실 경남은 득표율을 잘 따져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어딘가에 기울어진 그런 지역은 예전부터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보다도 더 먼저 좀 일당 독점이 해제되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배출했었던 창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단체장 선거에서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이겼는데 네. 과연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전에 이제 노동자 정당 베이스의 진보 정당의 고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민중당 쪽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서영철 후보가 또 어느 정도의 득표를 확보해서 독자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우리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얘기를 또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내건 공약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개발에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고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벼랑 끝에 있는 노동자들과 장애인들, 청년들, 뭐 여성들 이런 분의 고민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과반수의 노동자의 도시인데 이 노동자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사실은 큰 게 역할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대변하느냐? 그건 저희 같은 진보정당에서 비록 뭐 지지율이 작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아마 저희들의 목소리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은 뭐 선거 말미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서부 경남 중에서도 진주. 사실 네. 저희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도 얘가 가장 네.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의뢰할 때도 당연히 한국당이 높게 나올 것이다. 예. 뭐 과거의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박빙으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장 선거는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군수 선거는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에 이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는 뭐 출생 인구라든가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져 있는 구도가 있어요. 예, 그것이 때로는 또 정당 구도까지 초월할 정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인맥들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도시 지역보다 좀 폐쇄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 더 재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의회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또 뒤에 후배들이 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형님 저 언제 그만두나 이러면서 내 차례 언제 오나? 똥차 언제 치워주나 뭐 이런데 무소속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무소속인데도 네. 동네 어떤 뭐 학연, 혈연 이런 걸로 엮어서 표가 조직돼 있으면 무소속이라도 배짱 한번 튀겨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지역이 또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군 지역의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성에는 하학열 최평호 군수가 낙마를 했고요. 김해는 김맹곤 시장이, 그리고 거창에는 이용기 군수, 그리고 함양에는 임창호 군수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낙마한 사례고요. 특히 함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려 4명이 구속이 됐어요. 현사령, 네. 이철우, 최완식, 현 임창호 군수까지. 그러니까 지난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4년 동안 3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번꼴로 그렇죠. 뭐 1년 반에 한 번 꼴. 군수를 예. 뽑는 상황이 네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허탈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매번 정말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비가 선거 비리의 약자가 되버립니다.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군수들이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가요? 일이 예. 네.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장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구속되더라도 최종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네. 4개월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받습니다. 아니 무슨 육아휴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 유죄가 3개월 내 선고되더라도 70% 이건 좀 이상한 것 근데 같습니다. 더 큰 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네네. 거예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수가 임창호 군수와 그리고 차정섭 함한 군수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뭐 최저임금 막 시끄러운데 네. 어떤 분은 감옥에 그러니까 앉아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된 제도는 아닌 게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도 그 돈은 그냥 그러니까요. 드린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감옥에서 옥중 결제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업무 대행 체제로, 뭐 직무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네. 때문에 운노동 유임금이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 문제이고
만약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를 한 경우, 뭐 하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군수를 뽑는 지경이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네네.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또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재보궐선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00억입니다. 700억.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보궐선거를 하되 네. 그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 결과가 한 5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원인 제공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국민 여론일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네. 함양의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그 토론회에서 청렴도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면서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함양 군민들을 부자 만드는 일에 앞장선 공무들에게 상금을 내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7원 7약과 공무원들께 드린 7가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은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고 업무 추진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비리상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래서 지난 2월에 해묵은 적폐 이런 비리 청산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군청의 표지석을 물로 청소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대청소 한번 하자 이런 취지로 함양에서? 걸렸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또 함양에는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인가 주목이 많이 될 텐데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랑에게 보탬이 되고자 넘사스럽지. 대한민국에 다 선거 다 하는데. 아이고 정말. 비리 안 하고 정직하게 자기 월급만 해도 생활하고도 남아. 그러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잘못 걸린 술 한 잔 밥 한 그릇이 그게 독약이라. 독약이죠, 그지요? 선택을 단디해야지. 정직하면 제일 좋겠죠 뭐. 그게 제일 서민 생각하고. 네, 일명 군수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오늘은 소수 의견 안 합니까? 소수 의견 하고 싶으셨죠? 준비 많이 해오셨죠? 오늘? 먼저 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이 누구의 입장이든지 간에 네. 돈을 많이 쓰는 듯한 후보들은 뽑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선거에 현혹되지 마라. 주옥 같은 정치가 밉지 정당이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정치한다고 나왔겠어요. 제가 싫으면 안 찍으면 된다 아닙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정치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치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오늘의 소수 의견인가요?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함양 국민 여러분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월드컵도 군수 신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왠지 이번 함양 선거가 잘 치러질 것 같은.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시민, 유권자 김수민입니다. 저는 2002년도하고 2006년도 선거에서는
다른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비로소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한 표만 갖고 후보들에게 누구 찍어줄까 약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유권자가 됐습니다만 참 후보에서 유권자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선거가 또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하셨던 시민들의 태도가 이해가 됐습니다. 낮에 좀 쉬려고 집에 누웠더니 수많은 선거 트럭들이 오가면서 저의 잠을 깨웠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거 벽보를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시민들의 난감함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해봤더니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있고 참 왜 투표하는지 모르겠다. 지방자치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전적으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지역은 사실상 거의 시장이 확정되다시피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물론 당선은 됐지만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내가 이번에 당선은 되었지만 시민들 상당수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다음에 다시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당선 직후에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시지 않고 투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어떤 사업을 시가 추진하다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의원들은 선거에 나왔을 적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멍해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기적적으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간 결과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대표해서 같이 반대함으로써 그것을 무산시킨 그런 역사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표는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 반드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수의견 선거 특집 마지막은 소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소수 정당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33개의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보낸 정당만 치면 18개의 정당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혹은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군데고요. 근데 그게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일 그렇죠. 경우에 교섭단체를 형성하니까. 네, 그리고 민중당, 대한애국당, 비교섭단체면서도 국회의원이 있는 또 원내 정당이 있고요. 그 밖에도 원외에 가자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 미래연합, 홍익당.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명입니다. 지역구가 17명, 비례대표가 13명.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경남 소수정당 얘기할 때는 제외를 하고요. 정의당과 노동당, 민중당, 또 대한애국당, 녹색당. 이 당에서는 경남이 이번에 후보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별로는 민중당이 23명, 정의당이 19명, 대한애국당이 7명, 노동당 3명, 녹색당 1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미있는 여론조사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대 양당을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1위는 정의당이 나왔습니다. 35.9%이고 상당히 높습니다. 2위는 바른미래당인데 18%입니다. 꼭 정의당의 한 반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3위는 대한애국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4.2%, 녹색당 3.4%, 노동당 3.0%, 그리고 없음 잘모름이 29.4%가 나왔습니다. 네. 정의당이 높은 거는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요인이다? 일단은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인지도? 예. 지난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은 정의당 지지율이 7.7%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을 2주째 앞선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설문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고르라고 한 조사가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참고할 수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52.4%가 정의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네. 비해서 한편으로의 인접 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10% 정도만 지지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동시지방선거고 비례대표도 뽑고 뭐 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를 짓기 때문에 이 투표 양식에서 보면은 분산 투표, 뭐 교차 투표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당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당에게 모든 투표를 몰아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투표자 일각의 심리가 또 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어떤 거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정의당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실제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역구 의원은 그 다른 소신 투표를 하시더라도 비례대표 투표는 소수 정당인 정의당을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어떤 분리투표의 현상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남 중에서도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서부 경남에서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2013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방사능이 제대로 검사가 잘 안 되고 그 재료들이 급식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하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방사능으로 더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한 조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너무 화도 많이 나고 꼭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많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꼭 시의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이번에 선거에 직접 뛰어드셨어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정의당 경상남도 도당의 득표 전략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예, 이분들이 다른 모 소수 정당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모 소수 네, 정당.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예. 다른 모 소수 정당의 주요 화제, 주요 정책을 선수 치듯이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예. 무슨 정당인가요? 그래서 예. 그 정당이 치고 들어와서 자신의 표를 잠식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네, 이 소수 정당끼리의 머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예리하게 잡아내 봤습니다. 원전 타렉 같은 경우는 사실 녹색당이 주로 발표한 그렇죠. 급식도 네네네 먹거리도. 네네 그러네요. 이 빠진 도에 물붓기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조직이 어디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만 배우선 회항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좁은데요. 시의원만 해도 5사람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차를 끌고 너무 크게 유세단을 움직여버리면 너무 이제 시끄럽고 요즘은 또 주민들이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런 거를 지양을 하고 좀 조용하게 구석구석 우리 주민들을 찾아뵙고 저희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노동당이 전체 차원에서 보면 소수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공직 의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뭐 아주 소수 정당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과거의 진보 정당의 지지층이 1차적으로는 영남권 공업단지에서 형성이 됐었고 2차적으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명실상부한 제1 진보 정당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오히려 예전에 지지 기반이었었던 이런 거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노동당이 아직까지도 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민족의 화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며 한창 선거운동 기간에 메론을 수확했거든요. 선거운동도 하고 메론도 팔고. 지금부터 출마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한데, 이렇게 농민들은 답답한데, 노동자들은 답답한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인들은 답답한데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서 저는 꼭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용기 있게 출마한 저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농민, 서민들의 정당, 민중당 화이팅! 이 민중당이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정의당처럼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그 정당에서 뻗어나온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남은 나름대로 농민운동에 또 역사가 있는 지역이고 민중당도 잘 살펴보면은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지만 그 조직화 수준은 또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당도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 하겠죠. 이 소수정당은 선거운동도 조금 남다릅니다. 경남에 딱 한 분 출마하는 녹색당 그리고 함양의 대한애국당 후보도 만나봤습니다. 피켓도 번호가 없잖아요. 와, 이거 4년 후에 또 써도 되겠다. 1년의 숲이 우리가 쓰는 종이나 화장지나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숲이 많이 훼손되고 사라져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선거 때마다 너무 많은 명함을 뿌리고 모든 후보가 굉장히 많은 명함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유용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은 명함 뿌리는 선거는 하지 말자. 거대 정당들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울고울고 하기도 하는데요. 뒤에서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녹색당이 커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냈어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국민운동 본부 소속이고 인기위원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양이 상당히 그 친환경적인 그 고향이거든요. 근데 자꾸 뭐 매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활동하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금방 내려서 좋고 또 태극기라 하는 게 우리 국가의 상징적인 거 대표적인 그 상징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대한애국당의 방망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잘 사는 함양 국민, 행복한 함양 국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켓도 재활용하고 역시 이제 녹색당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녹색당 하면 자전거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 자전거를 대한애국당 후보가 또 타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차량 유세랄지 뭐 현수막으로 유세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거운동 변화 추세에 맞춰서 경남도민 여론조사를 또 해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건데요. 해봤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보기로 주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SNS 등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역시 TV 뉴스가 19.9%였고요. 우리 이제 이미 선거 공보물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공보물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응답도 13.1%가 나왔습니다. TV 토론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간간히 하죠. TV 토론회가 그 다음으로 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이라든지 거래 유세, 신문 이렇게 7.1%, 5.6%, 5.3%가 나왔고요. 기타 7%, 잘 모름 3.5%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신뢰도 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들 이제 매체들하고 똑같이 이제 보고를 줘놓고 어느 매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해봤더니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TV토론회로 29.3%가 나왔습니다. 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이 SNS 등 인터넷이 2위로 19.5%가 나왔습니다. 3위는 TV뉴스가 16.4%, 4위는 선거 공보물이 12.7%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4.9%, 그리고 차량 연설 등 거리 유세가 2.4% 꼴찌입니다. 네. 그 외 기타가 5.9%, 잘모름이 3.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TV토론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TV토론의 직후에 후보를 바꿨다라든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또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퍼지는 장이 또 SNS 플랫폼이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TV토론회의 영향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겠죠. 예.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인이 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게 보기무당에 왜 소수 의견을 안 넣으셨어요? 넣었다면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 상위권에 오르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경남 소수정당 후보들의 공약도 궁금합니다. 소수 의견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골목까지 정의로운 정의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 지급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10년, 15년 키운 반려견, 반려묘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현행법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제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뭐 시장이나 다른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저도 뭐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상대적으로 지금 최저임금법 계약과도 물려 있고 사실은 노동자들이 현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대변해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시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각 영역별 시민소통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주시 예산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조금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삶이 평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탈원전, 탈미세먼지, 또 탈성면, 탈차별, 탈특권, 거기에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의료보험료를 못 내고 방세를 못 내서 자살한 세 모녀, 최근에는 이제 20대의 아빠가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와 이제 사망한 사례, 이런 것들이 복지가 아무리 잘 돼간다 해도 복지 영역에서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생존소득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조금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녹색당은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대 양당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네. 그런 공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필요한 것만 같은 그런 공약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공약은 참신하다 못해서 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공약도 있더라고요. 거제시에 출마한 대한민국당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고 한일 있습니다. 해저터널이요? 네네. 예. 경남 지역에 출마한 정당들은 아닌데요. 밖의 사례를 좀 뒤져보니까 진리대한당에서는 여성징집제 실시. 아, 여자들도 군대 가지 않죠. 군대 가야 된다? 네. 가자코리아에서는 북진 흡수 통일.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직을 예. 내놨고 한반도 미래연합에서는 목포와 중국 상하이 연결 해상철도 340km. 한일 해저터널보다 더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애국당의 한일 해저터널과 예. 한반도 미래연합의 목포와 상하이 연결 예. 이 해상철도 간의 어떤 정책 경쟁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선급인데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이분들을 굳이 옹호하자면
소수 정당은 홍보의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강령이나 큰 스케일 얘기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죠. 소수정당에게 이 선거 문턱이 참 높습니다. 후보 등록하고 기호받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때 몇 번을 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출마했던 선거는 첫 번째 선거는 7번 받았고요. 두 번째는 4번 받았었습니다. 7번일 때 당선된 것이죠. 4번일 때 떨어지고요. 후보 기호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받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는 기호를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미리 연설문 제작도 굉장히 어렵다. 또 TV 토론도 거의 뭐 초대를 못 받으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또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이제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요건들을 예,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에 소속된 후보거나 아니면 뭐 직전 대선에 출마해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거나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 5%를 넘었거나 이 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TV 토론에 확실하게 출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죠. 권 실장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로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못 받으면 토론에 못 나온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5%의 미만이면은 참여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수정당 후보들은 TV 토론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도 5% 얻고 싶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출연시켜달라. 맞습니다.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아니, 또 우리 표본오차 얘기하는데요. 5%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3.4% 이렇게 표본오차 하면 사실 둘 다 비슷하잖아요. 뭐 7%나 10% 받은 후보도 사실 그 표본오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5%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모두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한 장의 길이가 무려 30.8cm라고 합니다. 이 긴 길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소수 정당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짧아도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뭐 소수 정당으로 나서신 후보들과 그 정당 관계자분들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앞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창의적으로 하시고 가장 맨 뒤에서 탈락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95%. 그때는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95% 지금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알고 있는 곳 투표율 95%입니다. 왜?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1인당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투표를 안 하고 감옥에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키프로스. 투표를 안 하면 공무원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입니다. 우리는 투표가 권리라고 해서 그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에게 그 작은 한 표는 피땀 눈물입니다. 이번이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의무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BTS. 피땀 눈물. 대선급이야. 대선주자급이야. 금방. 아우.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워진 지방선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주인이었을까요? 맨날 싸움만 하는 집단. 그러면서 돈만 많이 받아가는 세금 도둑. 후보들에게 차디찬 비웃음을 날리는 당신의 모습이 날카로운 지성인처럼 보이길 바라겠지만 사실 정치 혐오라는 거창한 이름의 게으름은 아닐지. 비웃음과 무관심은 정치인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묻고 과거를 기억하고 말과 행동의 간극을 읽어내는 노력이 정치인들을 바짝 긴장시킵니다. 당신이 비웃은 그 후보는 국민의 권리인 피선거권을 활용해 오늘도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건 나라의 주인인 당신일지 모릅니다. MBC 경남 소수의견 다음 시간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